길동전 읽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바라볼게요. 조선 세종 때 재상이었던 홍판서는 일찍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자, 홍판서 인물 나오죠. 조선 세종 때라고 배경이 나오네요. 재상이었대. 뭘까 재상? 문맥을 좀 잘 파악해보면 벼슬을 한 거겠죠. 그치? 관직명일 겁니다. 관직을 했으니 일단 양반일 거고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본처인 유시부이 낳은 인형이고 다른 한 명은 여종 춘섬이 낳은 길동이다. 우리 주인공 길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본처 사이에서 낳은 이 인형이는 적자일 거고 그 다음에 첩이겠죠. 종이니까 이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아무튼 종이 낳은 이 길동인 서자겠고. 네, 주인공입니다. 자, 길동이 자라서 8살이 되자 남달리 총명해서 하나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았다. 딱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는 재주가 많은 주인공이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홍판서의 마음도 더욱 깊어졌지만 길동의 근본이 천한칠생인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회 제도상 그냥 사회의 상이었던 거야. 얘가 서자라서 어머니의 신부에 따라서 종이고, 그지? 그래서 전지 진출을 못하고 너무 총명해. 근데 어쩔 수 없죠. 홍판서는 길동이 호보호영,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고 하이라도 하면은 곧바로 꾸짖어서 못하게 했다. 그렇다 보니 길동은 10살이 넘도록 감히 아버지와 형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고 종들에게도 천대를 받아서 그 한이 뼈에 사무쳐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그러니까 길동이는 너무 총명하잖아. 하나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잖아. 되게 똑똑하고 총명하고 재주도 많고 한데 본인이 서자기 때문에 이런 막 관직 벼슬을 진출하지도 못하고 내가 종이라는 이유로 천대받고 하는 게 굉장히 한이 사무친 거죠. 그리고 어느 가을 보름 무렵 달빛이 처량하게 비치고 맑은 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와 마음을 울적하게 했다. 가을이라는 이 시간적 계절적 배경이 지금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죠. 되게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분위기.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길동이가 책상을 밀치며 탄식합니다. 길동이 말 잘 보세요.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자, 맹자를 본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병법을 익히는 게 낫지 않겠는가. 자, 유교 사상이 있었다고 했었지. 공자, 맹자를 본받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공자, 맹자의 사상 학문을 배워서 과거 시험을 봐서 이제 문인이 되는 거죠. 관직, 진출. 문인이 되지를 못한다면 차라리 병법을 익혀서, 그러니까 나라의 장수가 되는 거지. 대장에는 허리춤에 비껴차고 동서정벌에서 나라의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히 빛내는 것이 대장부의 통쾌한 일이라. 그러니까 문인이 안 된다면은 차라리 무인이라도 돼서 장수라도 돼서 뭐 하고 싶다? 공을 세우고 이름을 후대에 빛내고 싶다. 이거를 딱 4글자로 정리하면 입신양명입니다. 네, 나라의 공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알리는 거, 후대에 알리는 거. 그게 이제 대장부라면, 이 시대에 태어난 남자라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지? 근데 이제 그걸 하지 못하니까 한탄하고 본인의 인생을 쓸쓸하게 느끼는 거지. 호보호영을 하지 못하고 심장에 터지겠다. 어찌 원통하지 않겠냐 하면서 본인 신세를 한탄합니다. 길동은 말을 마치고 뜰에 내려와 검수를 공부해요. 마침 홍판서가 나왔다가 길동이를 보고 불러서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굉장히 우연적으로 전개가 되고요. 길동이한테 뭐라 하냐? 너는 무슨 흥이 일어서 밤이 깊도록 잠도 자지 않고 나와 있느냐? 물어봐요. 길동이가 아버지한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보통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칭할 때 소자라고 하거든? 근데 길동이는 서자기 때문에 아버지를 라고 못 부르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아들이라 칭하면 안 되는 거야. 소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인은 보통 대감집의 종들이 그 대감 주인한테 소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신분이 다르고 자기가 아들이로 인정이 안 되니까 소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소인은 달빛을 좋아합니다. 하늘이 만물을 낼 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오롯이 귀함을 두었으나 소인에게는 귀함이 없으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이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이 길동이의 생각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똑같이 귀하다 라는데 본인은 귀하지 않아. 그러니까 신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종들한테도 막 천대받는 그런 신분이야. 나는 귀한 사람이 아니야. 그거에 대한 한이 있는 거죠. 홍판서는 길동이 한 말 뜻을 짐작했으나 일부러 꾸짖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길동은 홍판서에게 절을 올리더니 말을 했다. 소인은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으며 길러주신 은혜도 깊이 입었습니다. 하지만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호부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없는 거잖아, 아들로서. 저를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길동이 눈물을 흘려요. 홍판서가 그 말 다 듣고 측은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사회의 제도일 뿐이야. 그러니까 길동이 마음에 방자해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더 크게 꾸짖습니다. 재상가에 태어난 천한 출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다시 방자하단 말이냐. 이런 말을 다시 꺼내면 용서치 않겠다. 길동은 감히 한마디 더 하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립니다. 홍판서가 물러가라고 해서 길동은 방으로 돌아왔으나 슬픔을 달랠 길이 없었다. 길동이 원래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성품이 활달해. 하지만 서글픈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루는 길동이가 어머니 침소에 가서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소자가, 어머니한테는 소자라고 하죠. 소자가 어머니와 맺은 전생의 인연이 깊어 지금 세상에서 어머니 자식 사이가 됐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끝이 없지만 천한 몸으로 태어난 소자의 기박한 팔자 때문에 품은 한이 깊습니다. 장부가 세상 살아가면서 대장부로서 태어나서 천대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는 서름을 참지 못해 어머니 슬하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나가겠다는 거죠. 엎드려 바라건대 저를 염려치 마시고 귀한 몸 잘 지키십소서. 길동의 어머니가 아들 이야기 듣고 놀라죠. 재상가에 태어난 천한 출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편협한 마음을 먹어서 애간장에 태우냐. 그러자 길동이 간절히 얘기를 합니다. 자, 길동이 말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장충의 아들인 장길사는 천한 태생이지만 13살에 어머니와 이별을 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은 뒤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했다. 20년이면 했네요. 그치? 이게 천한 태생인데. 그러니까 본인도 얘를 본받아서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니 안심하셔라. 뒷날을 기다려주시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이제 의도를 보시면 첫 번째, 자기와 이제 자기 앞에서 미리 케이스가 있잖아. 그치? 이 사람도 천한 태생이잖아. 근데 입신양명 했잖아. 나도 이 사람처럼 본받아가지고 의지를 다지겠다. 본받아서 입신양명 하겠다. 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의도 하나. 그 다음에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의도 하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곡산모라는 사람 행세를 보니까 상공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 저희 모자를 원수같이 여기고 있다. 머지않아 큰 화를 입을지 모르니 어머니께서는 소자가 떠나는 것을 염려치 마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슬퍼하죠. 가겠다고 하니까. 자, 중략 부분 줄거리를 볼게요. 집을 떠날 준비를 하던 길동이 어느 날 밤 자객의 습벽을 박는다. 예상했던 것처럼, 길동이가 생각했던 것처럼 곡산모가 뭐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이려 했나봐. 네, 보시면 이 자객은 홍판서의 첫 곡산모가 첩이네. 길동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었다. 곡산모는 길동모자를 질투해서 관상녀랑 짜고, 그러니까 이 길동이가 너무 사랑을 받으니까 홍판서한테 질투했어. 관상녀가 짜고 길동을 없애려고 했다. 둘이 같이 짜고. 그래서 관상녀가 홍판서한테 이제 모함을 해요. 길동이가 왕이 될 관상이다. 집안의 재앙이 될 것이다. 길동을 없애야 한다. 라고 홍판서에 재촉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곡산모는 유씨 부인과 길동의 이복형인 인형이 설득해서 길동에게 자객을 보낸 것이다. 이 형 나쁘네요. 그지? 하지만 자객과 관상녀는 도리어 길동에게 죽임을 당한다. 우리 길동이 영웅인데 쉽게 안 죽죠. 오히려 얘를 다 죽여버려요. 이 일을 계기로 길동은 집을 나가고 그 뒤에 도적몰이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도적몰이 활빈당이라고 부르면서 조선 팔도를 다 다녀요. 다니면서 뭐 하냐? 도적몰이, 도적단 뭐 하네요. 각 읍 수령이 의롭지 못하게 모은 재물이 있으면 빼앗고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각 읍 수령이 의롭지 못하게 모은 재물이 뭘까 얘들아? 아까 얘기했었죠. 탐관오리 같이 부정부패하게 모은 백성들의 세금을 가혹하게 뺏고 막 수탈한 착취한 그렇게 모은 재물을 다 뺏어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준 거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적단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백성의 재물은 조금도 침범하지 않고 나라 재산도 추호도 손을 대지 않아서 모든 부하가 그의 뜻을 기꺼이 따랐다. 자, 하루는 길동이가 부하들을 몰아놓고 의논합니다. 함경감사가 탐감을 하고 있대. 기름 따듯이 착취를 일삼고 있대. 백성이 견딜 수가 없대. 더 이상 그대로 두고 지켜볼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날 따라라 하면서 자, 각각 계책을 일러주고 다 따로 움직여서 어떤 날에 어디서 만나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자 성의 남문 밖에다가 불을 질러. 그럼 막 불나니까 다 놀라가지고 나오겠죠. 함경 감사가 불 끄라고 지시했고 백성들이 다 나와서 불길 잡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를 틈타서 길동이의 무리 수백 명이 순식간 성 안으로 달려들어 그들은 창고 열고 돈, 곡식, 무기를 훔쳐서 북쪽으로 달아납니다. 굉장히 유한하겠죠, 불 끄느라. 함경강사는 이렇게 불난 거 뜻밖의 변을 당하고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날이 밝은 뒤에야 털린 거를 알아차려 놀라서 도적들 어디로 갔냐 찾기 시작했는데 북문에 방 하나를 발견해요. 훔쳐간 사람 홍길동이야 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홍길동이 가면 털었음을 깨닫고 군사를 모아서 뒤쫓습니다. 길동은 날이 셀 즈음에 부하들과 함께 둔갑법, 숙치법 써서 소굴로 돌아와요. 네, 전기적 요소죠. 비현실적 요소. 함경 가명의 돈과 곡식을 많이 훔쳤으니 행여 잡힐 수 있다고 염려해서 빠르게 돌아왔대. 자, 하루는 여러 부하를 모아놓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합천 해인사 짐을 뺏고 함경 가명 방금 그 돈 곡식 다 훔쳐왔던 소문이 퍼졌다. 게다가 가명 곳곳에 내 이름 붙이고 찾고 있으니 잡힐 듯하다. 내가 이에 대비책을 준비했으니 너희들은 내 태도를 봐라. 하자마자 길동이가 풀로 허수아비 7개를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주문을 외우고 혼백을 불어넣어요. 그랬더니 그 7개 허수아비가 다 길동이로 바뀌는 거야. 한꺼번에 막 뽐내면서 크게 소리치고 애담스럽게 짓거리고 있어. 부하들이 아무리 봐도 진짜 누가 그 길동인지를 알지를 못해. 그게 총 8명이죠. 7개 허수아비와 진짜 찐 길동이 조선 팔도에 하나씩 다 흩어져가지고 각각 부하 수백 명씩을 거느리고 다니니 그중 어디에 진짜 길동이 있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보세요. 이 전까지는 그래도 좀 의롭지 못하게 모은 부정부패한 관리들 재산 뺏어가지고 백성들 나눠주고 도와주는 그런 나름 의로운 일을 했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팔도에 다 흩어져가지고 막 도술 부리고 요술 부리고 백성들 못살게 굴고 막 그래요. 보시면 전국을 다니면서 바람과 비를 마음대로 불러오는 술법도 부리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갑자기 비 내리고 하고 막 바람 불게 하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하룻밤 만에 각 읍, 창고, 곡식도 다 가져가 버리고 서울로 올려보내는 복물도 다 뺏기도 하고. 복물은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물품들인데 뭐 특산물일 수도 있겠고 서울에 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재산에 손을 대버리는 거지. 백성들도 못 살게 걸고. 그지? 그러니까 팔도 각 읍 백성이 낮에는 마음대로 길도 못 다녀 밤에는 잠도 못 자. 이런 식으로 진짜 리얼 찐 도적이 돼버린 거야. 우리 길동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지? 그래서 팔도에서 도적 홍길동 잡아달라는 장계가 계속 올라와. 임금이 놀라서 좌우 포도청에 군사를 내어 잡으라 했어. 우 포도대장 이흡이 제가 잡겠습니다 해서 갔더니 도리어 길동에게 사로잡혀 놀리면 당한다. 그러니까 무능해요. 포도청은 좌우 포도청 가서 했는데 임금이 아무렇게 명령하고 군사 보내도 길동이 못 잡아. 그래서 고민에 빠집니다. 할 수 없이 삼정승, 육판서 다 모아놓고 의논을 합니다. 왜 얘들 옛날에 막 드라마 보면은 가운데 임금 이렇게 앉아있고 양 옆에 이렇게 쫙 신하들이 있잖아. 그치? 다 모아놓고 의논을 한 거죠. 얘를 어떻게 할까? 논의하는 동안에도 공문이 계속 올라와. 모두 팔도에서 홍길동이 난리를 일으켜 고을을 어지럽힌다는 내용이었다. 임금의 문서를 차례로 읽고 크게 근심해서 주위를 돌아보고 물었다. 홍길동은 사람이 아닌가 뭐. 이는 귀신을 일으키는 폐단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 여기 있는 누구도 이 일의 원인을 짐작하지 못한단 말이오. 하니까 한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홍길동은 전임 이조판서 홍안국의 서자고요. 병주자랑 홍인영의 서재입니다. 그 아비와 형을 잡아와서 직접 문초하시면 자연히 일의 연유가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이 더욱 화를 내면서 이걸 이제야 말하니 합니다. 곧바로 홍판서 형이죠. 인영이 잡아와서 의금부에 가두고 감옥에 가둔 거야. 인영이 불러서 직접 문초합니다. 그는 이제 왕이 완전 화나서 서안을 치며 인영을 꾸짖습니다. 홍길동이라는 도적이 네 서자 동생이더구나. 어찌 동생을 막지 못하고 그냥 두어서 국가에 큰 환란을 일으키니 동생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간 쌓은 너희 부자의 공적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빨리 길동을 잡아서 나라에 벌어진 병고를 없애도록 해라 하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영이가 황궁에서 관을 걷고 조아리며 아뢰었다.
신에게 천한 아우가 하나 있습니다. 일찍이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보존하려고 도망간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뒤로 생사조차 모르고 지냈습니다. 우리 길동이 자객 죽이고 갔잖아요. 그지? 늙은 아버지께서 길동의 일 때문에 신병을 얻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이런 와중에 길동이가 흉악한 일까지 저질러서 성상께 왕께 근심 끼쳤으니 저희 죄는 10,000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자비로운 은택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제 아비의 죄를 용서하셔서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아프잖아 지금, 그죠? 아파 위태로워. 집에 돌아가 아버지 병을 제가 다스리게 해주신다면 제가 죽기 각오하고 길동이 잡아서 잡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내용을 보시면 딱 유교의 충효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임금님께 죄송하다 하고 나라에 근심을 끼친 거에 대한 사죄를 하죠. 충성심. 그리고 부모님 아프신데 풀어주시면 제가 아버님의 병을 낫게 하겠습니다 하는 효도, 이런 거에 마음이 움직였어 임금이. 그래서 즉시 혼편서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인영이한테 경상감사 직위를 내려서 길동이 잡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감사라는 직위 없이 잡기 힘들 거다. 1년 시간 주겠으니까 그 안에 반드시 잡아들여라 라고 명을 내려요. 그리고 풀어줬잖아. 그래서 감사해 하면서 여러 번 절을 하고 물러나서 바로 서울 떠나서 그날 바로 경상 감영에 갑니다. 그래서 각 읍에 길동이를 달래는 내용의 방을 붙여요. 길동이 들으라 하고 방 붙인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오륜이 으뜸이다. 그리고 오륜이 있기에 인의 예지가 분명하거늘, 오륜, 인의 예지 이거 다 유교 사상이죠. 오륜은 5가지 인륜인데 부모님께 효도하자, 임금님께 충성하자, 그리고 이제 부부끼리 좀 잘 지내자, 형제끼리 싸우지 말자, 친구들끼리도 의리를 지키자 하는 5가지 인륜. 그래서 인의 예지. 이게 이제 분명한데 세상에 이치인데 너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네. 임금과 부모의 명을 거역했잖아. 지금 불충과 불효를 저지르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 아우 길동이라면 이런 이치를 알 것이니 스스로 날 찾아와서 잡혀라. 아버지께서는 너로 인해서 뼛속까지 병이 깊이 드셨다. 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니 왕께서도 크게 근심하셔서 나를 특별히 경상감사의 제수에 너를 잡아라고 하신다. 만일 너를 잡지 못하면 우리 가문이 여러 대에 걸쳐 쌓은 청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냐. 바라나니 너는 일 생각해서 당장 자수해라. 그러면 너희 죄도 덜어질 것이고 우리 가문도 보존될 것이다. 어떤 결정을 낼지 모르지만 10,000번 생각해서 빨리 자수를 해라 라는 방을 붙입니다. 각각 다 읍에 붙이고 공문은 전혀 보지 않은 채 길동에 자수하기만을 기다립니다. 네, 이어서는 잠깐 끊었다 갈게요. 사실 방금 전에 다 찍었는데 날라가가지고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예요. 끊었다가 바로 이어서 읽을게요.